아침마당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총 변호사와의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 네. 아직도 한국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국과 통화해서 말씀 나눈 내용을 녹음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총 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총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이쪽에서 소식을 듣기는 한국은 상당히 그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느끼는 소식은 어떠세요, 변호사님?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일부 예보상으로는 뭐 이번 주까지다 하다가 네. 그게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태풍까지도 몰려온다고 해가지고 뭐 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비만 오는 거 아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어제하고 그제 오늘은 비가 거의 안 오고 뭐 가끔씩 조금 뿌리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근데 뭐 비가 많이 오다 보니 피해는 뭐 곳곳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어쨌거나 뭐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피해로 인해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습한 건 있지만 그래도 많이 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워낙 한국에 지금 이제 물난리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 그러는데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변호사님 일 보시는데도 별다른 지장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에 그 민주당 공화당 간의 협상에 대한 시한이 공식적으로는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바로 이어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타결되지 못한 그런 사안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공식화한 게 그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뒤에 이어져서 또 지난주 말 이후 이번 주 월, 화, 수에 걸쳐서 그 행정명령이 갖는 의미, 한계 그리고 그에 대해 각각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행정명령이 어떤 의도로 준비되었고 또한 뭐 잘못된 부분들 또는 좀 부족했던 그 설명들에 대해서 추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내린 게 주말에 토요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왜 행정명령을 진행하시면서 그냥 주중에 하지 왜 그걸 꼭 주말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는지 그것도 시기적으로 약간 의아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행정명령이 합법적인 거냐 갖고 지금 현재 또 말들이 많고 이게 뭐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하기도 참 뭐하고 이런 식의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왜 주말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협상의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차피 공식적인 그 회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거든요. 물론 그에 대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당의 공식 입장은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하겠다. 그리고 언제라도 문은 열려 있다. 다른 그 상대방 쪽에서 이제 협상의 장으로 나오면 현실적인 조정안을 가지고 나오면 얘기할 의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마무리된 상태에서 결과가 못 내려진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 그 백악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협상에 있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중재 역할 또는 물론 당연히 공화당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만 그걸 해왔던 거고 이게 최종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이걸 의시를 이어가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게 이제 소요일이 된 거죠. 물론 뭐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게 정말 집행 가능한 거냐 집행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첫째는 이와 같은 큰 사안들 말하자면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게 헌법인데 기본 규정인데 이걸 행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냐라는 어떤 법적인 제한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뭐 그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산이 얼마 없는데 이 큰 말하자면 뭐 1조 달러건
뭐 민주당에서는 원래 3조 4천억 불을 얘기하다가 양보해서 이제 뭐 2조라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금액에 비해 지금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걸 정말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게 앞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움직임이다라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바이고 이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그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압박으로 작용하겠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건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백악관이 이와 같은 걸 통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부정한다 또는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에 처한 이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을 민주당 쪽이 더 많이 지게 될 거니까 네. 뭐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또 국민의 어떤 여론에 대한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묘수를 둔 거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행정명령대로 진행이 될까요? 안 그러면은 민주당이 공화당과 다시 합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걸 따르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명령의 내용이 지금 크게 봐서 네. 뉴스에서도 주로 다루어진 것들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첫 번째로 그 추가 실업상 지급에 대한 연장 건이었었고 네. 그게 첫 번째 네. 가장 지금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밖에 뭐 페이롤 텍스를 디퍼한다는 그 유예한다는 연말까지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세입자와 호모너에 대한 규제책으로서 이 이빅션 금지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 또 연장하고 또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뭐 특히 가장 관심을 갖는 그 실업수당을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게 정말로 집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의 그 한계를 예상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걸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해 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행정부에서는 그 백악관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 것인지 어떤 자금을 활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FEMA를 얘기했는데 FEMA가 이제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어떤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걸 다루는 기관이고 여기에 대략 뭐한 $70 빌리언 그러니까 뭐 700억 불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대략 한 절반 이상을 지금 그 실업수당 연장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대학관에서는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대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5주 정도밖에 못 쓰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정말 이대로 쓸 수 있겠느냐. 지금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실업수당을 위해서 편성을 받은 그런 예산이 전혀 아니고 뭐 태풍이 될 것, 재난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가을, 겨울에 걸쳐서 발생을 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받아놓은 그런 예산인데 네. 이걸 이쪽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까지도 있다 보니까 집행에 있어서 이게 문제 없이 돌아갈 것이다. 뭐 그 밖에도 이게 정말 뭐 주마다 원래는 이 75%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25%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매칭해주는. 그래서 처음에 토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거는 400불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대해서 100불은 주정부가 매칭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 매칭을 못해줄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도 그 주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다가 네. 이게 또 워낙에 각 주마다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연방정부의 300불은 픽스된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말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절차적으로 빨리 지금 7월 말에 이미 만료가 됐는데 8월 9월 달에 집행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선까지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명령이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인해 정말 그 대안으로서 지급할 계획, 지급할 목적으로 나왔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좀 더 진척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 인해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더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업수당은 언제부터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7월 말으로 기존의 연방정부 지원의 내용은 만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다, 최대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이게 빠르면 2주, 3주 이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네. 이게 절차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한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얘기입니다만 양당의 협상을 더 촉진하는 그런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면 그게 또 협상으로 타결되면 그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이게 바로 또 집행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양당의 협상이 타결을 계속해서 못 보기 때문에 라고 하면 또한 이 법적인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이어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이 민주당 차원의 연방 민주당 차원의 그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되기보다는 아마 각 주 정부에서 어떤 그 실제 집행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이 정부 매칭에 대한 그 의무는 지난 3일 백악관에서도 입장 표명을 통해서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사항들을 감안해서 지정부나 이런 다른 이해단체에서 또 이 집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기 때문에 빠르면 8월 중순 8월 이후부터 집행을 시작할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러나 그게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로 보는 게 일반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게 이제 페이롤 텍스 헐리데이라는 건데 그 헐리데이라는 그 호칭이 상당히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이롤 텍스를 줄여준다. 이게 만약에 완전히 컷됐다라고 하면 컷이라고 불렀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헐리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금년 말까지만 우리가 아는 이 페이롤 텍스에 대해서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을 징수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예하겠다. 이후에 징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행정명령의 내용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대략 우리가 그 종업원이 부담하는 이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 것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멜디케어 텍스로 구성이 돼서 약 한 7%, 7.6%를 얘기하니까요. 네. 내가 만약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간단한 상수로서 7,000불, 7,600불의 혜택을 일시적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결국 2주 급여, 행정명령에 따르면 그 내용에 따르면 2주 급여 기준으로 4,000불 이하인 경우 이걸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만 불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라고 나온 거죠. 지금 이거 헐리데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컷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면제가 아니고 유예인 거고요. 네. 그 밖에도 이 지금 페이롤 텍스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행정명령의 내용이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모순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루지 못하는,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페이롤 텍스 같은 경우에도 10만 불 연봉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만 불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10만 불까지의 연봉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하는 건지 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 행정명령의 내용에서도 종업원이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한 유예인데 그렇다면 종업원이 아닌 자영업자로서 100% 페이롤 텍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인데 네. 이에 매칭되는 어떤 실업자들,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의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 이 항목에 대해서 네. 까지도 다뤄져야 할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들이 이 행정명령의 한계로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인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국경에 대한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뭐랄까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거 역시도 정제된 아주 잘 오거나이즈되고 준비된 형태로서 그 준비된 이후에 발표하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목적 이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전혀 아닐 거고요. 이걸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빨리 이와 같은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은 여러 가지 방금 페이롤 텍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구제책도 역시 행정명령에서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내용들은 일단 어떤 거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원래도 이 3월 27일 금년도 케어스 액트에서 다루어졌던 그 이빅션 의 내용이 7월 말에 끝났는데 그걸 연말까지 연장해 주겠다라는 게 이 구제책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세입자 집주인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로 퇴거 금지뿐만이 아니라 퇴거만 안 한다고 해서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서 파이낸셜 에이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까지가 대통령의 그 트윗이 행정명령의 내용으로 이제 반영된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많이 공식화된 의견은 나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 역시도 뭐 어떤 식으로 구체화가 될 것이냐를 기다리는 건지 기다리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지금도 홈오너에 대한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구제책이 민주당의 지난 5월달 이 히어로스 액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결이 되면서 반영되는 게 더 현실적인 건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나와 있는데 아직 방법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보완이 될런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와 집주인에 대한 구제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나중에 한국에서 일 보시고 돌아오셔서 스튜디오로 나오시게 되면 그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유예하겠다 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도 뭐 지난 그 케어스 액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는 몇몇 조건을 만족하는 학자금들인 거죠. 이제 연방정부 보조받는 프로그램에서 론을 받은 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의 그 유예 기간을 9월 말까지로 뒀는데요. 그 내용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행정명령의 내용이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이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근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롤 텍스 유예라던가 그리고 또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 유예라고 하는 것은 연말까지 연장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재선이 되면 11월 대선을 통해서 재선이 되면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한시법으로 한시 규정으로 적용하지만 이후에 본인이 연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퍼머넌트 러의 형태로 입법화를 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또한 이 행정명령의 내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구제책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습니다. 아니 뭐 우리야 좋죠. 페이롤 텍스도 그렇고 뭐 학자금도 그렇게 해주겠다. 중산층에 대한 감세 조치도 실시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캐피탈 게인 텍스도 컷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 다 내야 될 걸 갖다가 잘라주시면은 고맙죠 우리야. 그런데 그거 나중에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우시려나 모르겠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인해 페이롤 텍스 컷 같은 경우도 페이롤 텍스 할러데이 같은 경우도 공화당에서조차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실제 지난주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양당 간의 협상에서는 협상의 주제에서 빠졌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의 어떤 전통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나중에 미치게 되는 그런 악영향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바로 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입장과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화당 보수파의 입장이 항상 100%도 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한국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저도 여기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주 들어가니까 뭐 이쪽 그 관련 소식들은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첫 번째는 이 행정명령이 정말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추이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또한 이게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끝났고, 그러나 매일같이 여전히 이제 그 언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양당의 리더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 간의 협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관점에서 지켜볼 것 같고요. 행정명령이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이냐는 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행 가능하냐 법적인 측면에서 이 네. 부분을 뭐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거다 보니 이 위헌의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전쟁의 소지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각 주정부, 각 기타 관계 당국에서의 문제 제기라는 것들을 또 다뤄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추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반대와는 별개로 정말 이게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진짜 실현 가능하냐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준비 과정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개 과정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당의 협상에 있어서는 결국 뭐 계속해서 매일같이 각 그 당의 실력자들 그리고 또 백악관의 또 협상 대표들이 언론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백악관의 레리 커들로라던가 또는 재무부 장관,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이죠. 팍뉴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타결되지 못했던 이유가 모든 안에 대해서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절반의 그 동의가 있었고 절반이 빈 상태라면 네. 또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절반에 대한 부분은 먼저 타결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이제까지도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뭐 전체에 대한 패키지, 전체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는 것은 어떤 전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체적인 그 타결, 일괄 타결을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화해 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는 이번 주 말을 예정을 했었는데요.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온,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만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미팅 일정이라든가 이런 하울 일정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잘하면은 생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녹음 방송을 한 번 더 하거나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만약 녹음 방송이 된다 해도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집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시간이 허락되시고 또 건강이 허락되시면은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